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아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 뭐 이러저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못 갖고 제가 좀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도 거의 그냥 홀딩을 하다시피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백스 저희 단톡방에서 저를 또 많이 응원을 또 해주시고 코아카 도대체 어디 갔냐, 응? 코아카야, 너가 예전에 해줬던 그런 유튜브 방송들 사실 조회수는 얼마 안 나왔지만 많은 힘이 됐었다, 정말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고민을 또 했는데 결국에는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거 참. 하여튼 뭐 오늘 그 코인 텔레그래퍼와 함께하는 코아카의 코인 시황이라기보다 뭐 그냥 이제 어떤 흘러가는 흐름들, 그런 거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데이비드 애틀리의 스페인 은행 디지털 유로 수용하고 그 이점 설명입니다. 디지털 유로를 수용하고 그 이점을 설명한다고 해요. 성명서는 디지털 유로가 전제 결제를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1시간 전에 올라온 이런 또 어떤 아티클이에요. 자, 디지털 유로가 전자결제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결국에 스페인이 어디죠? 유럽이죠. 유럽에서 디지털 유로를 수용을 하고 그 이점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유럽에서도 점점,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공표적으로 미국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이제 사실 비트코인의 패권을 나중에 미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유럽도 질 수 없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힘의 원리에 따라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반대파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 존을 형성을 했잖아요. 유럽 형성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로 마크가 이렇게 있죠. 결국에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는 뭐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지리학적 그리고 지정학적 원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유럽에서도 뭔가 조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바로 지백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인 고객이 디지털 유로의 잠재적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유럽 은행기관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인트. 자, 제가 또 지백스의 그 근거지가 어디죠? 영국이죠. 그리고 우리 로사 형님 어디죠? 영국이죠. 유럽이죠. 은행 기관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클에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지백스가 결국에는, 지금은 솔직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편없어요, 지백스 지금.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근데 그 시기는 솔직히 저도 신이 아닌 이상 모르는 거고요. 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10월 19일 유럽연합의 잠재적인 중앙은행 CBDC의 성격과 용도를 설명하는 짧은 텍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짧은 텍스트를 발표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은 실물, 현금 형식이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 확대가 제공하는 모든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디지털 유로는 전자결제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아직도 화폐 많이 쓰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중국은 화폐를 이제 안 쓰잖아요. 유럽은 아직도 가면은 다 화폐예요, 다 화폐. 그래서 혁신적인 뭔가가 필요하긴 해요, 시점적으로 봤을 때. 너무 떨어지잖아요. 유럽은 아직도 화폐 유통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화폐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언젠가는 극복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블록체인 전에 어떤 카드라던가 그런 어떤 뭔가 스마트폰으로 연동된 그런 카드 시스템, 유럽에서는 이게 정말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폐에서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패권은 유럽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거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현금과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유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또한 온라인 양식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는 여전히 금융기관에만 표시되고 CBDC 인프라 제공업체인 유로 시스템에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보합니다. 자, 디지털 유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 가능성을 강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유로 코아카야, 디지털 유로는 지백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게 상관이 있냐? 이거 그냥 디지털 유로,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화폐를 뭔가 디지털로 만든 거 아니냐? 맞아요. 예, 그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파생된 걸 이용을 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지백스라던가 꼭 지백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전통적인 레거시 금융과 신생 산업을 이어주는 어떤 혁신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산업군이 분명히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사실. 파도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문에 게시된 프로젝트 달력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시작된 현재 준비 단계는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범 EU CBDC 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논의 중인 거예요, 사실. 25년이면은 뭐 좀 남긴 했죠. 핀란드 은행은 최근 디지털 유로에 대해 동일한 우호적인 감정을 표명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인 이분은 유럽 결제 부분에서 가장 시사적인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아티클이 많았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2005년 뭐 그때 인터넷이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아티클들이 나왔었어요. 기사 같은 게. 개개인들의 의견도 있었고. 근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저도 물론이고, 옛날에 계셨던 뭐, 중장년층, 이제 형님들도 그런 걸 놓친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주구장창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뭔가 수익을 내고, 요즘에 그런 거,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이런 기사를 이렇게 반복적이긴 하지만 한 번쯤 읽어보면서 그냥 얘기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사실. 10월 25일 유럽중앙은행은 10월 25일 뭔가 25년 뭔가 좀 통하는데? 농담이고요. 디지털 유로에 대한 기본 정보 전용 랜딩 페이지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더 쉬운 삶과 더 강한 유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더 쉬운 삶과 더 강한 유럽. 이제 맞설려면 어쩔 수 없어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뭐 세계 패권을 다투고 하는데 유럽이 질 수 없거든요, 사실. 지난 10월 초 ECB 운영위원회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단계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되기 예정이며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칙을 마무리하고 가능한 발행자를 선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된다고 해요. 뭐 발행자를 선택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해요. 발행자 선택. 여기서 어떤 분명히 부수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GBEX가 선택이 되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제 생각에. 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이거 아마 저는 홀딩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한 혁신 그리고 금융 혁신에 대해서 좀
좀 이미 결정을 내린 지가 좀 오래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대 이런 거 한 30년 전에 예상했나요? 예, 그냥 이렇게 지하철에서 네모난 손바닥만한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 인터넷, 메시지, 뭐 게임, 동영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앞으로는 더 가속화됩니다. 속도는. 이 시대가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30년 전에는 사실 세상이 느리게 흘렀기 때문에 그다지 조급하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남들보다 여유 있게 가더라도 좀 뭔가 통찰력 있게 파악을 해서 어떤 좀 기다리고 꾸준하게 하면 곰처럼 뭔가를 해도 됐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캐치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진짜로. 이게 점점 시대가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데 캐치를 느리게 한다. 그리고 이 신생 산업군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몇 년 뒤에, 이제는 10년, 20년도 아니에요. 몇 년 뒤에 후회해요, 진짜로. 신생 산업군이 처음에 도입이 되면 누구나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기득권이 세력들이 항상 그 산업을 견제를 하거든요. 왜냐? 자기네들 밥그릇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저도 몰라요. 저도 그냥 개인 투자자고 지백스 물량을 좀 들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건 뭐 권유 영상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저는 이 신생산업군에 대한 믿음적인 영역도 있고 그냥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쪽 길로밖에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거부 반응을 하는 게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금 주변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주변에 직장에서 뭐 코인 한다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 총각 코아카 이거 시작할 때도 그때도 코인에 대한 그 반응이 지금 물론 시대가 갈수록 좀 조금씩 많아지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 이제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때도 코인 사기다 뭐 그 위험한 거 왜 하냐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사실 기뻐해야 됩니다. 아직도 시장에서는 어, 코인을 사줄 사람이 많구나, 우리가 먼저 진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비트코인은 요즘 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GBEX 이런 분야는 기회거든요. 기회 땅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영상 보시다가 뭐 반대 의견을 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오늘 영상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만에 영상 촬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제가 들어서 시작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